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사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블록체인은 자동차의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엔진을 활용해서 만든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다른 듯 다르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블록체인은 우리가 일단 그 누구한테 돈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철수가 미영이한테 5,000원을 보냈다라는 게 있고, 미영이가 은진이한테 3,000원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철수가 미영이한테 5,000원을 보냈으니까 우리 통장, 은행 통장에 찍히겠죠. 이렇게 찍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철수가 미영이한테 5,000원을 보냈다라는 거를 은행 DB에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미영이도 은진이한테 3,000원을 보냈다라는 거 은행 DB에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DB를 기준으로 우리 그 통장에 찍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잔액 확인하고 계좌 내역 확인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이게 박살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백업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방화벽으로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고객들의 그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고요. 블록체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블록 있잖아요. 이 블록이랑 체인 이 두 가지를 연결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했다. 제가 지금 펜이 아니라서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는 은행은 요 한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한 개의 DB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 거래 내역을 막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명. 백업이 아니라 똑같은 원본을 여러 명이 나누고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 반에 있다고 칩시다. 초등학생 반에 2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철수가 미영이한테 5,000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기록을 하잖아요. 철수가 미영이한테 5,000원을 빌려줬다. 보통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철수가 미영이한테 5,000원을 빌려줬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극단적으로는 선생님이 그 기록해 놓은 거를 철수가 미영이한테 보낸 게 5,000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안에 허점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철수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 5,000원 빌려준 거 가짜로 고치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책상을 열어서 3,000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은행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던 한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반환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모든 학생들이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미영이한테 5,000원을 보냈어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기록하고 그 반에 있는 20명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거래 내역을. 이걸 다 기록하면 그러면 이제 그 반에는 총 21개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는 문서가 생기겠죠. 선생님 한 명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동일한 원본이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거래들이 블록이 되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노드가 8,900개, 그러니까 거의 9,000개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이 저장된 게 전 세계에 거의 9,000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은행 DB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래 기록이라고 칩시다. 뭐 철수가 그랬든 선생님이 그랬더니 5,000원을 지우고 3,000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래 기록이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래 기록이니까 이 3,000원이라는 게 진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조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방화벽이 있고 선생님 또 이런 중요한 거래 기록을 이렇게 열쇠로 잠가 놓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쉽진 않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무슨 말이냐면 철수가 미영이한테 5,000원을 줬어요. 처음에 5,000원 줬는데 철수가 자기가 적어 놓은 걸 혼자 3,000원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철수가 가지고 있는 거래 기록만 3,000원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5,000원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뭐야 왜 네 혼자 3,000원이야 너 바꿔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5,000원으로 수정을 해요. 아니면 야 너 나쁜 놈이네 너 사라져 이렇게 뭐 노드를 없애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하나의 거래 기록 아니면 하나의 노드 뭐 하나의 서버가 값이 바뀌거나 뭐 오류가 나거나 틀려도 나머지 애들이 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조작된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보안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위험한 이슈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철수가 마음을 먹고 친구들하고 단합을 해요. 아까 21명이라고 했으니까 반에 있는 11명의 학생의 거래 기록을 다 3,000원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바꿔다 칩시다. 지금 8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8개 중에 5개가 3,000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3개가 5,000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전체 중에 50%가 넘는 애가 3,000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너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3,000원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위험성, 보안의 위험성인데 51% 공격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기록의 51%를 조작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이제 49%는 자동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노드가 거의 9,000개 있다 했잖아요. 9,000개 중에 50%를 동시에 해킹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킹을 하려면 국가급, 그것도 이제 미국 같은 국가급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노드가 적은 경우, 노드가 뭐 한 3개밖에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학생들이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노드가 1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쉽게 털릴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거는 거의 이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알겠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가상 화폐, 지금 와서는 화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가상의 이제 그 화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뭐냐면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이 거래 기록을 저장하고 있는 서버를 노드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노드는 작동을 하려면 24시간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되고 인터넷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기록을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24시간 돌리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켜놓고 있냐고요. 자기 전기세를 써가면서. 그게 뭐냐면 컴퓨터를 계속
연결하고 켜두고 있으면 땡큐 하니까 보상으로 무슨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게임에서 포인트를 받는 것처럼, 아니면은 그 뭐 학교에 초등학교라고 칩시다. 그럼 선생님이 너 열심히 했네? 칭찬 포인트 줄게 하면서 포인트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게 포인트를 준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비트코인을 준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포인트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의 이름이 비트코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노드를 계속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노드가 뭐 갑자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마음이 바뀌어서 몰라 이제 노드 안 돌릴래 해서 비트코인 노드가 갑자기 뭐 10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보안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런 포인트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비트코인은 어디서 와서 주는 거냐? 그냥 그 시스템 운영자가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철수가 미영이한테 3,000원을 줬잖아요. 줬다라는 걸 기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그 기록할 때마다 얘한테 너 하나 기록했네. 너한테 1원 줄게. 1원 줄게. 1원 줄게. 1원 줄게.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거야. 그리고 철수는 미영이한테 2,980원이 가는 거죠. 나머지 20원은 20명한테 다 1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상에서 그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수수료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원이 수수료로 나간 거지. 그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20개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건 말씀드렸고, 그럼 아까 3,000원은 어디서 있었던 거냐? 그거는 이제 채굴이라는 걸로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충전해서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생성되어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지금 우리 시장에 막 많이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처음부터 2,100만 개를 딱 있다라고 해서 막 나눠주려면 어지러운 거예요. 헷갈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여기 2,10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2,10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시켜요. 자, 문제 한 개 풀 때마다 내가 얼마씩 줄게 라고 해서 그 2,100만 개를 그 20명에 있는 반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문제 푼 애는 많이 가져갈 거고, 적게 문제 푼 애는 조금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면은 보상으로 주는 게 비트코인의 채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그거예요. 채굴.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 풀린, 선생님이 2,100만 개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뭐 100개만 갖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막 풀리게 하려면 쉬운 문제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맞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장에 있는 코인이 적을 때는 쉬운 문제를 계속 내요. 이걸 계속 내서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풀리면 코인을 그때는 막 많이 줬거든요. 100개, 뭐 50개 이렇게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주다가 이게 점점점 시장에 코인이 많아져요. 그 반에 코인이 많이 거래되고 있고 선생님이 조금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코인에 받기 위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급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쉬우니까 이렇게 많이 공급되다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조금씩 공급되겠죠. 그래서 총 2,100만 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채굴이라는 건 뭐냐? 컴퓨터가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 수학 문제의 정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았으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끝났대.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그냥 우리가 막 흔히 쓰는 온라인의 상에서 쓰는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막 각광을 받고 있냐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2,100만 개까지가 딱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과정들 있죠. 그 노드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코인을 주고 정답을 푼 사람한테 코인을 나눠주고 이게 모두가 다 외부의 누군가의 개입이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없이 전부 시스템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부의 개입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조작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서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계속 관리해줘야 되고, 그죠? 수정해주고 막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온전히 시스템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도 못 믿겠고 뭐도 못 믿겠고 내가 믿을 거는 이 시스템,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를 믿게 되고, 이거 믿을만 하다 그러고, 실제로는 2100만 개까지밖에 발행이 안 되네? 뭐 이거 2100만 개까지밖에 발행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희소성. 이럴 거면 펜을 쓸 걸 그랬다. 희소성.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는 게, 금도 우리가 희소성이 있잖아요. 채굴량이 이제 물론 계속 채굴되고 있긴 하지만 채굴량이 되게 적은 거고, 비트코인도 똑같이 2100만 개까지가 한계다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들과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얘가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기존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던 분은 너무 쉽게 설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으로 이게 뭔지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게 무슨 개념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